조용히 하세요. 자, 녹화할 거예요. 조용히 하세요. 이상한 소리 하지 마세요. 자, 우리는 진도지 72쪽 볼 건데요. 자, 사실 능력 있지에도 여러분 본문이 있어요. 가실이 본문이 능력 있지에도 있는데 이거 필기를 합쳐놔야지 진도지 한 권에서 여러분들이 제막매가랑 청산별곡을 동시에 복습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선생님이 진도지 가지고 오라고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본문 필기는 여기에다가 하고 능력있지에 관련된 건 그 능력있지에다가 저 27쪽에다가 이따가 같이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가시리 본문 보기 전에 우리가 좀 리마인드 해야 될 것이 있어. 얘가 뭐냐면 고전 시가 중에서도 고려 가요에 들어가는 친구란 말이야. 근데 우리가 주말 수업은 아무래도 이제 제막매가와 관련해서 향가 이론도 같이 좀 배워야 되고 고려 가요도 따로 배워야 되고 제막매가도 분석해야 되고 청산별곡도 해야 되고 막 이러니까 이 고려가요 파트만 너무 길게 설명할 수가 없어서 얘를 많이 못 들어준 것 같아. 그래서 조금 얘도 더 들어주고 추가적인 그냥 부수적으로 이런 용어도 한 번쯤 들어주면 좋아 하는 것도 좀 알려드릴게요. 자, 일단 고려가요는요, 여러분 우리 기억하고 있어야지. 맨 처음 평민과 귀족으로 만약에 나눴을 때 누구한테 시작됐어? 어디에서 시작됐어? 1번 평민, 2번 귀족. 평민층 좋아요. 자, 일반 백성들인 우리가 민중이라고 했던 부르던 노래입니다. 자, 근데 고려니까 우리 진도지 72쪽입니다. 고려 가요니까 아무래도 고려 시대에는 우리만의 문자가 있었어, 없었어? 고려 시대에도 아직 당연함. 세종대왕님은 조선시대 임금임. 그치? 자, 그러니까 아무래도 구전되던 게 되게 많았겠죠? 자, 이로 인한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는 작자 미상이다라는 거야. 누가 언제 만들었는지 알지 못한다라는 게 첫 번째 특징이었고, 자, 그 다음에 오늘 추가로 알려드릴 것은 이러한 백성들이 부르던 노래의 주제가 좀 정해져 있다 그랬잖아. 남녀 간의 사랑. 두 번째는 이별. 그 다음에 자연에 대한 동경. 이게 이제 청산별곡에 나왔던 내용이지. 자, 그것들을 굉장히 솔직하게 드러냈다까지가 주말에 배운 내용이었어. 근데 자, 이런 고려가요가 가졌던 별명이 있어요. 이 부분을 지금 설명해주고 싶은 건데 이 시대의 고려가요를 양반층이죠. 지금 우리 조선시대로 치면 그러니까 고려시대는 이제 귀족이라고 얘기하는데 자, 이때의 귀족들은요. 이 고려가요를 뭐라고 불렀냐면 고려 소교라고 불렀어. 무슨 말이냐면요. 저급하다는 얘기입니다. 야, 이 추잡스러운 것들아. 이런 뜻이에요. 자, 왜 이걸 추잡스럽다, 더럽다 라고 얘기를 했느냐. 자, 이 바로 남녀 간의 사랑 얘기 때문인데요. 아까 엄청 솔직했다 그랬잖아. 실제로 이 나라가요, 여러분, 고려시대, 이 시대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막 어디 감히 남녀가 지금 한 자리에 앉아? 이거는 유교 들어온 이후부터야. 그 전인 이 고려 때는 와, 오픈 마인드도 세상 그런 오픈 마인드가 없었대.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이게 또 그때는 막 예를 많이 들어주지 못했지만 쌍화점이라는 유명한 노래가 있었어요. 이 쌍화점이 고려 가요인데 가사가 어떠냐면 그 시대의 쌍화는 만두야, 만두. 쌍화점은 만두 가게지. 자, 1절입니다. 만두 가게에 들어갔는데 만두 가게 사장님이 달라는 만두는 안 주고 갑자기 만두를 가져가려는 나의 손목을 갑자기 잡는 거야. 그날 밤이었어. 자, 이런 내용이야. 그리고 나서 저작거리는 광대가 야, 요즘 네 소문 돌더라. 너 만두 가게 남자랑 만났다며? 이렇게.
이게 1절이에요. 그리고 2절은요. 내가 절에 갔거든. 그 불 밝히러 간 거야. 그 초에다가 이렇게 불 밝히면서 이렇게 뭘 빌러 갔겠죠? 근데 거기 있던 스님이 내 손목을 잡는 거 있지? 그날 밤이었어. 그냥 이런 노래야. 야, 심지어 3절은 우물가에 갔는데 용이 자기 손목을 잡았대. 그리고 그날 밤이었대. 그러니까 이런 식이야. 그러면 얘들아, 귀족들이 보기에 이게 도대체 뭐, 무슨 내용이 있어? 감동이 있어? 그냥 뭐야? 그날 밤에 대한 얘기, 이 뭐야 이거 더럽게 라고 생각한 거야. 그러니까 뭐라고 불러? 소교라고 불렀지.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어떤 단어가 나왔냐면 남녀 상열지사라는 표현이 나왔어. 이거는 달달 지금 외울 필요는 없고 그냥 아 이런 게 있었지 하면서 한 번쯤 그냥 떠올리면 돼. 나중에 또 배울 기회가 올 거야. 한자풀이를 그대로 해주면 남녀가 서로 상자입니다. 서로 간에 기뻐하는 노래가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사랑해서 기쁘게 놀다 뭐 이런 얘기인데 그냥 지그들 노는 얘기나 그렇게 하고 앉아있다라는 약간의 비방 섞인 표현이에요. 근데 참 이렇게 욕도 아름답게 하냐. 남녀 상열지사. 왠지 이게 멋진 표현 같잖아요? 근데 사실은 약간 이렇게 아 뭐야 저 저급한 거 라는 의미로 쓰던 표현이었습니다. 자, 근데 이랬던 고려 가요가 이제 고려 후기로 넘어가면서 어떤 일이 벌어진다 그랬지? 나중에 후대에 모아서 어디로 들어가게 된다? 우리 복습해오기로 이렇게 약속이 된 게 아니었어? 후대에는 궁중의 음악으로 편입됨 이렇게 얘기했었지. 후대에는 궁중의 음악이 되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대세를 따라갈 수밖에 없어 사회는. 그래서 막 민중들 사이에서 엄청 유명해지니까 이게 이제 조금씩 흘러오면서 이제 그 뭐랄까 계층을 뚫고 올라오다가 드디어 임금님 앞에 도달한 거야. 근데 얘들아 생각해봐. 방금 그 쌍화점 얘기를 너 임금님 앞에서 부를 수 있니? 미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자, 이러면서 이제 어떤 변화가 생기냐면 그럼 너무 야 이건 안 되겠다 싶은 건 좀 빼고 올라올 수 있을 만한 내용을 알아서 이제 1차 필터링을 한 후에 2차적으로 거기에 은근슬쩍 중간에 원래 내용과 관련 없는 임금님 개쩐다잉 임금님 약간 사랑해요 이런 내용들이 추가되기 시작해서 진도지 72쪽입니다. 진도지입니다. 자, 그래서 어디를 보면 된다? 얘는 후렴구에서 드러난다. 후렴구에 나오는 표현에서 임금님에 대한 이야기나 전체적인 글의 흐름과 약간 관련 없는 내용이 추가된 데에서 아하! 후대 이거 공중음악으로 편입된 흔적이구나 라고 눈치채주면 된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자, 요 정도만 기억하고 우리 형식상의 특징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고려가요 관련해서 형식 외울 때 딱 요것만 기억하라 그랬어. 3, 분, 후. 자, 각각 앞글자만 딴 거였죠. 고려가요는 몇 음보? 그렇지, 아무래도 숫자가 여기 붙어 있으니까요. 자, 분은 그럼 뭘까? 이때의 분은 나눌 분자라 그랬어? 뭘 나눠놨을까? 아까 쌍화점. 내가 1절, 2절이라고 노래처럼 표현해서 그렇지 사실은 뭐야? 연이 나뉘어 있는 거지. 분연, 나눌 분, 연. 그럼 연이 어떻게 있다? 나눠져 있다. 분연체. 자, 그리고 후. 방금 나왔잖아. 그렇지. 후렴이 있다는 거. 그래서 지금으로 치면 고려시대에 유행했던 뭐랄까 K-팝이죠. 네. 자, 그럼 하나씩 보면서 우리 3분 후 먼저 찾아볼게요. 가시리의 3음보를 먼저 찾을 건데
우리가 3음보를 그냥 밑도 끝도 없이 나누려 그러면 이걸 가실이 따라 쓰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기다려보세요. 아직 필기하지 마세요. 가실이 있고 나는 이렇게 나누게 돼. 이거 틀린 겁니다. 하지 말라 그랬어. 자, 실제로 이 나는이라는 표기는 여음이라고 해서 남는 소리라는 뜻입니다. 얘는 오른쪽 아래에 어휘 풀이로도 나와 있는데 그냥 운율을 맞추기 위해서 집어넣은 소리야. 의미가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삼음보와 같이 외워두면 좋다고 했던 음수율을 한번 적용을 해보는 거야. 3, 3, 2의 음수율. 3, 3, 2조의 음수율. 기억나니? 이렇게 나뉘는 거지. 그래서 아무튼 3음보 찾았어. 그러면 3분 후니까 분연되어 있는지 확인해봐. 되어 있어, 안 되어 있어? 되어 있어요. 좋아요. 그러면 얘가 1연, 얘가 2연. 쭉 내려서 각각의 연 옆에다가 몇 연까지 있는지 보자. 1, 2, 3, 4연까지 확인이 되네요. 그러면 3분까지 확인했으니까 후도 한번 찾아보자. 후렴이라는 건 각 연의 끝부분에서 반복되는 소리예요. 자, 1연이랑 2연 보이게 이렇게 해놨어요. 반복되는 거 어떤 내용이에요? 끄트머리에서. 위증질과 대평성대라는 요 부분이 전부 뭐가 되는 거야? 후렴구가 되는 거지. 근데 잘 보면 위증질가에는 의미풀이가 안 돼 있고 대평성대에는 돼 있잖아. 이 위증질가는 악기 소리일 것이다 라고 추측해요. 그리고 대평성대라는 건 오른쪽 아래에 보다시피 임금님 뭐해요? 덕분에 이렇게 세상이 평화롭습니다 라는 거지. 임금님이 어진 임금이셔서 임금님께서 우리 군주가 너무 좋은 사람이라 시대가 평화롭습니다 라는 거니까 이 흔적이 바로 뭐야? 궁중악 편입 흔적이 되는 거지. 그래서 얘들아 고려가요 분석할 때는 이 후렴구 부분은 의미 신경 쓰지 않아도 돼. 어차피 악기 소리나 임금님에 대한 찬양 이런 게 살짝 드러나는 거. 근데 뭐 어떤 해석에 따르면 이 대평성대 자체도 의미가 크게 없었을 것이다. 진짜로 뭐 임금님을 칭송하는 거였겠냐.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후렴구는 이렇게 나중에 혹시 분석을 새로 해야 된다면 괄호 처리해놓고 이어지는 내용들 위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게 현대어로 풀어는 놨는데 이렇게 풀어서는 아마 혼자 읽어서 이해가 잘 안 되긴 할 거야. 어우, 나 얘가 왜 이렇게 무거워. 잠깐만. 자, 같이 한번 볼게요. 가실이 있고, 그래서 나는 여음구니까 안 읽을게요. 여음이니까. 가실이 있고인데, 이게 왜 혼자서 해석이 안 되냐? 있고가 중세국어예요, 사실은. 표기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자, 이게 그냥 지금으로 치면 뭐냐면, 의문형 어음이야. 뭐뭡니까? 입니까? 이런 거예요. 자, 그럼 가실이 뒤에 있고가 붙어 있잖아. 그래서 얘를 가시렵니까? 즉, 진짜로 가십니까?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가시렵니까? 가시렵니까? 진짜로 가시렵니까? 버리고 가시렵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위증질과 대평성대. 자, 나는 계속 반복돼요. 여음도. 자, 그러면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1연에서 확인할 수 있는 화자의 상황이 있는 것 같아. 뭐예요? 가실 거예요? 진짜 가세요? 저 버리고 이렇게 가시는 건가요? 라는 건 화자가 처한 상황이 뭐예요? 상황 누군진 모르겠지만 누군가와 뭐 하고 있는 거야? 이별하고 있는 거야. 진짜 가신 거예요? 이별하는 화자.
그러면 추측할 수 있는 그의 정서도 조금은 있어. 왜? 야, 이렇게 반복적으로 되물어볼 정도라면 화자는 헤어진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이 끝난 거야? 안 끝난 거야? 안 끝난 거야. 그러면 봐봐. 둘이 좋아해가지고 만났잖아. 만났을 거 아니야. 근데 지금 일방적으로 그가 나를 버리고 가는 상황이면 화자는 당연히 어떤 정서를 느끼겠어? 오마이갓. 슬프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겠죠. 진짜로 가시는 거예요? 제발 가지 마세요. 뭐 이런 생각 안 들겠어요? 자, 그리고 여기 화자 본인이 들어가요. 나보고는 어찌 살라 하고 이게 화자야. 날러는이 나더러는 나. 나보고는 어찌 살라고 이렇게 버리고 가시렵니까? 이런 뜻. 자, 근데 봐봐. 나보고 진짜 어떻게 살라는 거야? 라는 건 지금 화자의 정서가 한번 좀 바뀌는 건데 두 가지 감정으로 좀 추측이 가능해요. 여러분 그렇게 해석을 해요. 자, 첫 번째는 야, 너 진짜가? 나 이제 어떻게 살라고 하고 너 지금 진짜 가냐? 뭐하냐 지금? 이런 원망으로 보는 시각이 있어. 첫 번째. 두 번째는 솔직히 원망한다고 나를 버린 이미 돌아오겠어? 그러니까 약간 말투가 원망보다는 진짜 가는구나. 나 이제 어떻게 사냐. 그 너무 큰 좌절감. 근데 뭐 난 둘 다 말이 되는 거지. 사실은. 나보고는 이제 어떻게 살려고 하고 이렇게 버리고 가십니까? 자, 그래서 내가 그를 잡아두어리만한 이렇게 나왔는데 자, 두어리만한 잡사와는 붙잡아라는 뜻이라고 오른쪽 아래 나와 있죠. 자, 붙잡아 두어리만한 두고 싶지만 서운하면 아니 올시라 그랬는데 자, 이것도 중세국어라서 빡세요, 여러분. 자, 리을쉐라 이런 거 나중에 어차피 외울 거야. 그냥 지금은 외울 필요 없어. 자, 얘는 현대어로 표현하면 아니 올까 두렵습니다 이런 뜻이거든. 리을쉐라 이게 붙으면 뭐뭐 할까 두렵다 이런 뜻이라서 그래. 그러니까 지금 화자가 다시 왔으면 하는 대상이 누구야? 사랑하는 님, 그치? 자,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걸 한 글자로 표현하면 그게 임이에요, 임. 제가 이미 안이 올까 두려운 거잖아. 근데 이미 왜 안이 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미 서운하면 안 돌아올 것 같아서. 이미 왜 서운한데 내가 임을 붙잡아서 이미 서운할까봐. 그러니까 여기서의 서운함은 왜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줘 삐졌어 뭐 이런 느낌이 아니라 약간 이런 개념으로 이해해야 돼. 괜히 내가 너 진짜 하지마. 와 너란 여자 진짜 질린다. 이렇게 해서 그냥 빈정상에서 그냥 두 번 다시 나를 안 돌아볼까봐 나는 결국 어떻게 한 거야? 잡은 거야? 못 잡은 거야? 못 잡은 거야. 뭐뭐 할까 두렵다. 내가 뭐뭐 하고 싶지만 너무 두려워라는 건 결국 잡지 못했다라는 얘기잖아. 그러면 네가 나한테 정 떨어질 것 같아. 나 그래서 너 못 잡겠어. 그럼 난 결국 아무것도 안 했다예요. 여러분 시에서 아무것도 안 한 거, 특히 이별이나 이런 상황에서 아무것도 안 하면 요 용어 기억하세요. 체념적 정서, 체념입니다. 이것도 화살의 정서지. 못 잡은 거야, 그냥. 어떡하냐, 진짜로. 그러니까 뒤에서 원망하고 좌절하고 이러면서 결국 잡지도 못했어. 자, 그렇게 서로님 보내옵나니 가시는 듯 돌아오소서 이랬어. 자, 이때 서론의 해석이 뭐라고 나와 있어요? 서러운으로 나와 있단 말이야. 근데 얘들아, 지금 님 앞에 있으니까
이게 서러운 사람이 누구처럼 보여? 지금 서러워하는 건 떠난 놈이야? 남은 놈이야? 남은 사람이 서러워야 될 것 같은데, 뉘앙스가 서러운 님을 보낸다. 서럽게가 아니라 서러운 님을? 그래서 이게 두 가지 해석이 있어. 서러워하고 있는 임이 있다라고 보는 시각이야. 첫 번째는. 그러니까 이미 뭔가 마음에 서러운 게 있으니까 나한테 이별 통보를 했을 거라는 해석인 거야. 그래서 그래 네가 그렇게 마음이 상했구나. 그래서 나를 떠나는구나. 내가 그러면 너를 보내줄게. 근데 있잖아. 나 진짜 큰맘 먹고 네가 질릴까 봐 차마 붙잡지 못하는 거니까 어떻게 해야 돼? 가시는 듯. 가는 척만 하고 혹은 가시자마자 떠나자마자 바로 다시 돌아오소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이렇게 이해하면 오케이잖아. 그치? 자, 두 번째는 우리가 해석한 대로 보는 거야. 지금 우리 많은 친구들이 해석한 대로. 자, 서러워하면 누가? 화자가 임을 보내옵나니. 나 지금 서럽지만 네가 나한테 내가 너 붙잡으면 나 질려버려가지고 두 번 다시 안 돌아올까봐 일단 보내주는 거니까 가는 척만 하고 꼭 돌아와야 돼. 그러니까 어느 쪽으로 가든지 간에 여기 나온 화자는 어떤 태도로 보면 되냐? 이거 정서로 해석해도 상관없어요. 뭐 이게 태도야 정서야 뭐 이런 걸 구분하라고 하진 않으니까. 얘는 결국 뭐야? 핵심은 어디 있어? 누가 서러워하냐에 있는 게 아니라 뭐 하란 얘기야? 그러니까 뭐 해달란 얘기야? 임한테. 돌아오란 얘기야. 다시 만나자. 재회에 대한 소망이 핵심입니다. 재회에 대한 소망. 이거예요. 자, 그래서 내용 자체가 되게 한편의 영화 같지 않아? 약간? 너 진짜 가? 나 진짜 어떻게 살려고 진짜 가? 근데 내가 여기서 붙잡으면 나랑 정 떨어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해본 적 없어, 얘들아? 아무래도 다 제가 연애하기 전까지 우리 다 솔로하기로 약속했잖아요. 아까도 약속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잘 모르시겠다. 그죠? 근데 이제 붙잡을 때 사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왜 붙잡지? 자, 아무튼 붙잡을 때 정 떨어질까봐 더 말도 못하고 이제 소가리를 하는 그런 모습. 하지만 한편으로는 여전히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다시 돌아왔으면 좋겠다라는 감정인 거잖아. 자, 이러한 글의 흐름을 형식이니까 파란 펜으로 바꿀게요. 각 연이 기승전결로 아주 완벽한 이야기 구조를 이루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야. 완벽한 이야기 구조. 그 다음에 형식 하나만 더 볼게요. 우리 청산별곡 할 때 얘들아 8월이랐다. 청산에 8월이랐다. 요거 얘기할 때 배운 구조가 있어. 살고 싶어라. 청산에 살고 싶어라. 똑같은 말이 3번 반복되고 중간에 다른 하나가 딱 껴있어서 우리가 뭐라고 불렀지? 그렇지. AABA라고 그랬지. 얘도 잘 봐. 가시렵니까? 버리고 가시렵니까? 보여? 얘만 다른 거? 그래서 이걸 뭐라고 부른다? AABA 구조. AABA 구조. 그래서 기승전결과 함께 AABA로 문제 자주 출제되니까 형식상의 특징 기억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 하나 더. 보통 우리가 임하고 헤어지면 단순히 와, 나 헤어져서 진짜 슬퍼. 우리 오히려 거기까지잖아요. 여러분이 자주 하는 말. 그나 빡친다. 그저 빡치거나 아니면 짜증나. 이걸로 모든 감정을 좀 퉁치는 경향이 있어. 그치?
근데 우리식 표현에도, 우리 전통적 표현에도 이 복잡한 심경을 한 글자로 퉁칠 수 있는 말이 있어. 내가 슬픈데 그냥 슬픈 게 아니라 여기 나온 것처럼 막 좌절스럽기도 하고 일종의 원망도 되면서 막 슬픈 마음도 엄청 크고 이게 진짜 내 잘못도 아닌데 하는 맺히는 마음도 있고 이런 심경을 우리 한 글자로 표현하면 뭐라 그러지? 그렇지. 한이라 그러지. 그래서 이 가시리는 우리 민족의 전통적인 정서인 이 한과 굉장히 연결을 많이 지어요. 그래서 이 한의 정서를 노래하는 시의 계보가 있거든. 그 계보에 이 가시리가 당당하게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복잡한 심경, 슬픔의 복잡한 마음을 엄청 잘 드러낸 작품이구나 하고 조금 깊이 있게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본문을 그대로 두고 덮지 마세요. 덮지 말고 우리는 오른쪽에다가 능력있지 27쪽 한번 펼칠게요. 능력있지 27, 능력있지 27, 능력있지 27. 자, 요거를 본문이랑 같이 이렇게 쭉 정리를 할 건데 27쪽을 보려고 하면 아무래도 진도지에 이제 73쪽이 시선 강타를 할 수밖에 없어. 얘들아, 우리가 쓰려는 내용이 같지만 그래도 내가 직접 정리하는 건 좀 다른 의미가 있잖아. 그러니까 시선 강타를 좀 참고 시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채울 수 있는 것들, 본문 우리 필기 보면서 채울 수 있는 거 한번 직접 채워봅시다. 4분 드릴게요. 시작. 채울 수 있는 것만. 운율 형성은 얘들아 반복되는 거 찾으면 되겠지. 반복이 꼭 운율 형성이라고 우리 자주 했었는데 너무 오랜만에 써서 잊었을까봐. 반복되는 요소들을 다 찾아서 적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약간 엉덩이만 더러워진 것 같지 않아? 그치? 부럽지? 이름 뭐더라? 레이첼. 자, 이름 뭐더라라고 해버렸네. 이거 봐요. 제가 안면식 나이가 있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자, 어느 정도 채웠을, 왜왜? 발음도 안 돼. 채웠을 거라고 생각해. 자, 일단 작품은 가실이었고, 고려가요니까 작가는 알 수 있다, 없다? 작자 미상인 경우가 많다 그랬지? 작자 미상. 언제 썼는지, 누가 썼는지 잘 모른다. 그게 얘의 특징이라고 그랬어. 그냥 민중들 사이에서 불리는 게 나중에 정착한 거기 때문에 그렇다. 자, 화자는 겉으로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드러나요. 나보고는 어떻게 살냐고요? 이렇게 얘기하죠. 이거 날로는이라고 좀 써주자. 왜 써야 되냐면 집에 가서 보면은 나는 그 나, 그 여음에 있는 그 나를 화자라고 얘기하는 바보가 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대상은 이거 뭐에 대한 얘기인지. 사실 시적 대상은 소재랑도 연관이 되는 거라서 결국 뭐에 대한 얘기야? 임과에? 오! 너랑 헤어졌다. 아니 그냥 임 이렇게 써도 괜찮아. 그냥 파악만 하면 되지 뭐. 내가 이걸 알아볼 수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자, 그리고 시의 상황은 뭐야? 이미 나를 뭐하고 있다? 떠나간다. 오늘은 정서랑 태도를 조금 구별해가지고 적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전체적인 정서는 뭘로 얘기할 수 있을까? 물론 각 연마다 복잡하게 드러나긴 했지만 이거를 그냥 한마디로 정리하면 결국 한이야 한. 이별의 슬픔. 당연히 여기다가 뭐 체념이라든지 근데 사실 체념은 거의 태도에 가까워가지고 뭐 원망이라든지 이런 거 넣어줘도 안타까움 이런 거 추가로 적어주셨어도 너무 잘했어. 틀린 거 아니야. 자, 그 다음에 태도는 사실은 재회에 대한 소망이 가장 메인이죠. 소망적 태도. 그리고 결국 어쨌든 액션을 안 보였잖아. 그래서 이걸 이제 수용적 태도로 보는 시각도 있어. 중요한 건 행동을 했느냐 아니냐니까. 그래서 실제로 고전 시가 중에 이미 나한테 헤어지자고 하니까 미친 거 아니야? 내가 너 없이 어떻게 살아? 야, 너 저기 있는 저 여자 때문이지. 막 약간 이러면서 막 온갖 막 탓을 하면서 막 주변에다가 나 너랑 절대로 못 헤어져. 나 지금 당장 하는 일 다 관두고 너 쫓아갈 수 있어. 막 절대 네가 나를 떠나는 꼴 두고 보지 않을 거야. 누구니 지금 너를 배에 태워가지고 저 사공 저거 미친 거 아니니 정말? 사공아 네 와이프 단속이나 잘해. 진짜 이런 얘기 있어. 네 아내 단속이나 해. 막 이런 악담을 막 퍼붓는. 그래서 그런 그 시들과 이 화자의 태도를 되게 많이 비교하거든요. 대조적이다라고. 얘는 그냥 막 내가 붙잡으면 네가 나한테 정 떨어져 할 거지? 막 이러잖아요. 자, 이런 부분 같이 알아두면 좋고. 자, 운율을 형성하는 요소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반복. 이게 중요한 거야, 결국. 뭘 반복하고 있느냐죠? 자, 어떤 거 썼는지 좀 불러줘. 그치? 그러면은 걔는 뭐가 될까? 좋아요. AABA도 괜찮겠죠? C. 근데 잠깐만. 반복. 근데 걔는 C. 반복. 좋아. 또? 그치. 삼음복. 또? 후렴구. 좋아요. 또? 우리 삼음보 찾느라 찾았던 거 있잖아. 물론 뭐 여음도 있죠. 여음도 반복되니까요. 또 말고 삼음보 여음 부분을 딱 떼기 위해서 네가 알고 있었어야 되는 거. 332의 음수율, 332조의 음수율.
요렇게 요 정도 적으면 뭐 충분할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특별히 두드러지는 심상이 있었어 없었어? 안 보였어. 과감하게 X. 자, 대체로 시각으로 웬만하면 볼 수 있기는 해도 전부 다 그럼 시각으로 다 집어넣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색채 이미지가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것만 우리가 일단 적어주기로 했죠. 근데 얘들아, 다른 선지들 이를 악물고 봤는데 다 정답이 없어. 그러면 그때는 얘를 시각적 이미지 뭐 이런 거 가지고 와서 해도 괜찮아. 그러니까 이별의 모습을 어쨌든 보여주는 거니까. 자, 그 다음 표현법. AABA도 어쨌든 반복된 거잖아. 그래서 우리가 위에서 그 운율 형성 요소도 적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반복법이라고 써도 괜찮아요. 선생님, AABA는 구조라서 시상 전개 방식 아닌가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시상의 전개 방식이라는 건 시 전문을 전개해 나갈 때인 건데 얘는 딱 그 구간인 거잖아. 그래서 표현법 쪽이 사실은 조금 더 어울리고 AABA 구조라고 이름을 붙이긴 하지만 시상 전개 방식에는 오히려 그럼 뭘 써주면 좋았을까? 그렇지, 기승전결을 적는 게 가장 좋았겠지. 기승전결의 구조? 얘도 이렇게 얘기하거든. 기타 파트에는 그냥 적었으면 될 것 같아. 후렴구 얘기는. 후렴구는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궁중하게 편입되었다는 흔적이기도 하지만 얘가 하는 결정적인 기능이 있어요. 첫 번째, 후렴구가 반복되잖아. 그러니까 뭘 형성해? 운율 형성해. 두 번째, 후렴구가 나왔다는 건 이 연이 어떻게 됐다라는 거야? 끝났다. 그래서 연을 구분하는 기능. 이게 한 연의 끝부분에 이렇게 나오는 거라서 우리는 후렴구가 연을 구분하는 기능도 한다. 이렇게 후렴구의 기능을 보통 설명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시에 대한 분석은 여기까지 하고 얘는 혹시 모르니까 진도지 페이지 72 확인 필기 확인 뭐 이런 식으로 적어 놓으면 되겠죠. 나중에 왜 복습하려고 그랬는데 내가 공부를 안 했나? 막 이럴 수 있잖아. 그치? 자, 우리는 어휘로 돌아갈 건데 오늘은 고려가요가 조금 메인이었기 때문에 어휘를 전부 다 보지는 않을 거고 몇 개만 여러분들이 정말 알았으면 좋겠는 거 그런 것들 위주로 좀 픽해가지고 설명을 드릴게요. 22쪽입니다. 22쪽 22쪽 자, 여기 나오는 단어들 다 당연히 중요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그 과제지에 있는 거 잘 보시면서, 진도지에 있는 거 잘 보시면서 암기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채울 때 좀 더, 그러니까 원래는 신경 써서 복습해라는 복습용 페이지긴 한데, 그래도 어차피 과제로 할 거 그 흐름까지 제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강조하고 싶은 단어는 2번이에요. 2번. 2번에 야광명월이 정답인데 여기다가 같이 적은 이 단어들은 내가 수능 볼 때까지는 기억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야광명월은 한자 그대로 해도 밤 야자에 빛 광자에 밝을 명자 그리고 달 월자예요. 그냥 밤에 달이 밝게 빛난다 입니다. 자, 근데 얘가 왜 중요하냐? 형광펜 한번 들어봐. 자, 얘는 이거 나오면 임금님을 향한 충성심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고전 소설도 야 뻔해 하듯이 고전 시가도 조금 나오는 내용 정해져 있다고 얘기했었잖아요. 야광 명월 나오면 또 누가 임금님한테 또 이렇게요. 내가 얼마나 충성스러운 신하인지 어필하고 있구만. 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왜냐하면 야광 명월은 어떤 상황에도 변하지 않는다를 보여주기에 아주 적절한 예시라서 그래요. 무슨 말이야? 야, 밤에 밝게 빛난다라는 건 몇 가지 조건이 있어. 첫 번째, 지금 상황이 밤이잖아. 즉, 주변이 매우 어두운 상황이에요. 야, 나 빼고 다 어둡다는 건 나도 그냥 이렇게 묻혀가기 딱 좋아.
근데 이 과정에서 그 어둠에 물들지 아니하고 뭐야? 홀로 밝게 빛나죠. 근데 그냥 내가 나 잘났지? 하고 밝게 빛나는 정도가 아니라 밝은 빛을 내면서 무언가를 비추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때 비춤의 대상이 누구겠니? 임금님이지. 임금님아, I'm here. 우리 임금님 가시는 길 밝게 가소서. 실제로 이 달의 기능이 보통 시에서 어두운 와중에 어찌해야 할지를 모르는 와중에 갈 수 있는 길을 제시한다라거나 혹은 때로는 뭐 정말 임금님 을 상징할 수도 있어. 이 어두운 세상에 임금님께서 밝은 빛을 비춰주시니 너무 감사하다 이럴 수도 있는데 대체로 이건 충성심이랑 엮을 때 많이 쓰이니까 이거 알아두면 좋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4번은 그냥 배경 지식으로 조금 알아두자. 4번이 아니고 잠깐만요. 미안해요. 3번입니다. 일편단심. 이게 한 조각의 붉은 마음이라는 뜻으로 변치 않는 마음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잘 연결을 못 하더라고. 이게 원래 송나라에서 되게 유명했던 소동파라는 시인이 있어요. 그 시인이 처음 쓴 표현인데 자기 시에 원래는 문맥상 뭘 얘기하는 거냐면 그냥 노을빛에 비친 구름 얘기야. 근데 그 구름을 되게 은유적으로 한 조각의 붉은 마음이라고 그 중국인이니까요. 그러니까 송나라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한자로 썼을 거 아니니. 그래서 한 조각의 붉은 마음이라고 구름을 이렇게 마음이랑 이렇게 서로 빗대가지고 얘기를 한 거야. 그냥. 근데 은유적 표현인데 자 이걸 해석하는 사람들은 이 앞에 있는 내용이랑 이런 걸 쭉 보기 마련이잖아. 이 바로 위에 어떤 내용이 나와 있냐면 자신의 충성심에 대한 얘기가 막 나와 있어. 임금님에 대한 충성심 얘기가 나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얘는 충성심에 대한 이 마음을 붉게 타오르는 마음 내지는 막 노을이 비친 마음 뭐 이런 느낌으로 표현했구나. 왜 임금님을 보통 태양에다 얘기하기도 하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한 거야. 그리고서 송나라에서 유명하다 끝났어. 송나라 안에서 뭐 몇 번 인용이 되기도 했다는데 뭐 모르는 일이지. 우리한테 전해 오는 건 아니니까 그게 전부 다. 근데 어머 우리나라에도 결정적인 사건이 하나 생기지. 바로 고려 왕조가 몰락한 거야. 그러면서 어떤 왕조가 새로 새 역사를 쓰기 시작해. 고려 끝나고 조선이 시작되죠. 그쵸? 자, 그때에 조선의 새바람을 불게 하고 싶었던 사람이 있었어. 누구? 이방원이죠. 자, 이방원이 정몽주를 찾아가. 근데 정몽주는 고려의 충신이었어. 그래서 자신의 충성스러운 마음을 나타내는 노래를 하나 부르죠. 그게 뭐야? 단심가, 붉은 마음. 이때를 계기로 이 일편단심이라는 표현이 이 충성심으로 우리한테 완전히 굳어지게 된 거야. 그래서 이건 그냥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고, 그러니까 이걸 그냥 이해를 못하길래 한 번쯤은 설명을 드리고 싶었어요. 자, 우리는 쭉 내려서 7번의 회포 보겠습니다. 회포. 자, 회포의 회자가요, 여러분. 품다, 품을 회자입니다. 포는 안다라는 뜻이에요. 안을 포. 그래서 포함하다, 이렇게 안고 있다라는 뜻인데 마음으로 품은 생각이나 정이라고 하는데 보통은 그러니까 우리 오랜만에 만난 친구와 회포를 풀었어 이렇게도 많이 쓰지만 시나 이런 데서 얘를 쓸 때는 남녀 간의 사랑이 있었는데 우리가 외부적인 어떤 요소 때문에 이별할 수밖에 없었어. 그리고 오랜만에 만나는 거야. 그럼 이제 막 너무 보고 싶었어. 널 생각하면서 내가 품은 마음이 이렇게 커. 막 이런 것들 이제 보여주는 그런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넘깁니다. 자, 11번에 연군 보겠습니다. 연군의 연자가요. 그리워할 연이거든요. 네, 얘들아 이때의 그리워하는 마음은 사랑이 베이스야. 너무 사랑해서 막 나는 너를 보고 있는데도 보고 싶어. 님들은 모르는 그런 마음이지. 뭔지 알지? 보고 있지만 네가 보고 싶어 뭐 이런 그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잘 모릅니다.
자, 그런 게 있대요. 네, 저도 미디어를 통해 전해 들었는데요. 그러니까 이때의 군은 임금 군자란 말이야. 군주라는 뜻이야. 임금, 군주. 임금님을 사랑하는 마음이라고 하니 얘도 결국 뭐랑 연결되는 거야? 진짜로 임금님한테 fall in love 한 거야? 러브에도 다양한 종류의 러브가 있잖아. 그치? 임금님을 향한 충성심 얘기야. 그래서 결국은 뭐 일편단심이라든지 야광명월이라든지 같이 쓸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임금님을 이렇게 생각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충성스러운 마음을 연군의 정이라고 해서 연군지정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니까 그냥 알아만 둬. 자, 12번입니다. 홍진입니다. 얘를 문자 그대로만 해석하면 붉은 먼지예요. 뭐가 붓다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자, 그 당시에는 바닥에 아스팔트 있어요? 없어요? 있겠냐고요, 님들. 야, 거마가 일으키는 먼지래잖아. 거마라 그러면은 아이고 여기다 화살표 안 하고 거마에다 해야지. 거마는 수레, 말 이런 거란 말이야. 지금 밖에 나가면 말 타고 다니냐고요. 수레가 다녀요, 밖에? 수레 안 다니잖아. 그치? 자, 아무튼. 그 시대에는 도로가 이제 그 아스팔트로 이렇게 쫙 깔려있고 이런 게 아니니까 바닥에 이제 그냥 흙바닥이야. 근데 약간 진흙이 섞여 있어가지고 좀 이렇게 붉은 빛을 띠기는 했대. 자, 다시 말하면 그냥 흙먼지야. 수레나 말이 그 앞을 막 바닥을 막 구르면서 달리니까 여기서 먼지가 막 일어나는데 자, 이걸 보면서 이렇게 얘기한 거야. 야, 우리 사는 세상이랑 비슷하다. 야, 저 꼬라지가 저거. 자, 이 뉘앙스를 알겠어? 야, 먼지꾸댕이를 보면서 야, 우리 사는 세상이랑 비슷하지 않냐? 우리 사는 세상이 먼지꾸댕이 같다는 거잖아. 자, 이 뉘앙스 안에서 뭘 파악해야 돼? 이런 표현이 나오면, 이 시어가 나오면 속된 세상. 이거 별로다, 얘. 라는 메시지를 읽어야 돼. 물론 늘 비방의 의도를 가지고 얘를 얘기하진 않는데 대체로 홍진이 나오면 야, 세상이 너무 속돼서 나 다른 길을 찾고 싶어. 그럼 어떤 길이겠어? 얘들아, 세상을 벗어나면 뭐밖에 안 남아. 여기서의 세상은 뭐 돈과 명예를 쫓는 길이야. 그거 다 떠나면 어디로 가야 돼? 자연으로 가야지. 우리도 이 사회에서 야, 나 여기서 멀어지고 싶다 하면 다들 뭐가 되셔? 자연인 되시잖아. 그래서 이제 TV 나오고, 그치? 산에서 자꾸 생활하시면서 나무로 이제 불 떼갖고 이거 하고, 그치? 그래서 보통은 자연에 대한 동경 뭐 이런 거 얘기할 때 나오기도 하고, 아니면, 야, 현생 지친다. 이런 거 얘기할 때 떠나고 싶다. 라는 얘기할 때도 많이 나와요. 자, 13번은 님들 맞춤법 잘 모르셔가지고 이거 좀 적을게요. 여의예요. 여의, 얘는 과거형이라서 문장 구조상 어따가 들어가는 게 맞는데 기본형은 여의다입니다. 근데 주의해야 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신데렐라는 일찍이 부모님을 여의었다. 그러면은 죽어서 이별했구나 라는 맥락으로 이해할 수도 있지만요. 옛날에 그 단종이랑 세조 얘기 우리 잠깐 한 적 있었는데 기억나니? 멀리 영월에다가 나의 임금님을 두고 돌아왔을 때 그에 대한 그 시조로 어디까지 가냐? 자, 그만 가자. 아무튼 그에 대한 시조에다가 천만리 머나먼 길에 임을 내가 여의고 왔다 이런 표현 나와. 단순히 거기서 지금 당장 죽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멀리 떠나보내고.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 뜻이 있으니까 꼭 알아놔야 돼. 다짜고짜 죽음으로 바로 연결지으면 안 되고 앞뒤 상황을 조금 봐야 돼. 자, 그 다음 마지막입니다. 15번에 무상한. 인생 무상이라는 말을 그렇게 많이 볼 거야, 이제. 특히 고전으로 가면 어느 시대? 고려 멸망하고 나서. 고려 말부터 이 말이 정말 많이 나오거든? 자, 무가 없을 무자예요. 우리는 이번에는 제망매가에서 이 표현을 한번 썼었지. 우리가 한 가지에서 났는데 이렇게 네가 가게 될 줄 내가 하나도 몰랐어. 도대체 뭐가 중요한 거야? 혈육인데도 이런 것도 모르는 세상이. 이렇게 얘기하잖아. 자, 무상. 상은 늘 상자야. 그러니까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다라는 뜻이야.
그래서 뭐가 되는 거야? 더덥다가 되는 거야. 고려가요. 왕조가 진짜 번성했단 말이야. 그렇게 번성하던 시대가 있었는데 헐. 지금 이게 뭐야? 이게 이렇게 하루아침에 우리 왕조가 무너졌다고? 이때도 이제 인생의 덧없음을 많이 얘기하고, 그치? 그래서 요 무상함이라는 표현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나머지 어휘들도 열심히 봐주셔야 되고, 특히 뒤에 나오는 문법 용어들, 정의만 나와 있긴 하지만, 정의라도 외워가지고 나쁠 게 하나도 없고, 외우는 과정에서 선생님 근데 이런 걸 어디에 써요? 라고 궁금하면 당연히 언제든지 질문을 좀 해주시면 되겠어요. 일단 용어들 위주로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클리닉은 여기까지 하고요. 과제 점검 받으셔야 하는 친구들 있을 것 같아요. 그 친구들은 도장 받고 하원하시면 되겠습니다. 과제